자, 사건이라는 것은 결과라고 그랬잖아, 결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 그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그래. 어? 사건이라는 건 결과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또 확률을 P라고 써요, P. 어, 그래서 이제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건은 그 정해진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사건은 정해진 사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확률을 구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일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고 하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일이 나올 경우, 그러면 모든 경우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여섯 가지지. 사건의 경우.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 일이 나오는 것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래서 확률이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7이 나올 확률. 그러면 7이 나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은 확률이 0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져 6 이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전부 6 이하잖아. 그럼 이것은 6분의 6이 되니까 1이 돼요. 그래서 확률은 제일 작을 때가 0이야. 제일 클 때는 1이야.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의 경우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는 게 가장 낮다고 그러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낮은 거야. 그것보다 더 낮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크다고 할 때 항상 일어나는 게 가장 큰 거야. 그 모든 경우라고. 모든 경우분의 모든 경우. 그러니까 확률은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1보다 더 크다거나 마이너스 확률이 나온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확률은 가장 클 때가 1이고 가장 작을 때가 0이다. 그럴 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경우는 확률이 0이 되고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확률이 1이다. 알겠지? 그래서 확률은 0 이상 1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한다.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어,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오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몇 가지야? 그래서 6분의 3이라서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져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그럼 6의 약수는 뭐 있어? 1, 2, 3, 6. 몇 가지야? 그래서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뿐인데 무슨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가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조건을 정하기 나름이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1번 모든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10가지지? 자, 2번 카드에 적힌 수가 10의 약수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10의 약수가 1, 2, 50이잖아. 그래서 4가지야. 그러면 10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0분의 4.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주머니가 있는데 흰 구슬이 5개, 검은 구슬이 3개 있어요. 그러면 구슬이 모두 해서 몇 개야? 8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 자, 주머니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들어있어. 하나를 꺼낼 때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 1이지? 흰 구슬이나 검은 구슬 나오겠지?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0이겠지. 알겠죠? 음. 빨간 구슬이 나오면 마술이다. 아, 그 마술은 우리가 확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는 거지, 막 눈속임 하는 거,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자, 서로 다른 동전 세개를 동시에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주사위 2개 던지기 하고 동전 던지기는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거 동전 3개 던지기예요. 그러면 동전 3개 던지기를 우리가 그려보면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OX, OXO, XO, 앞면이 1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OXX, XOX, XXO, 앞면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그렇지. 그중에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이 8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확률은 경우의 수를 2번 구하는 문제인 거다. 모든 경우를 1번 구하고 그 특정한 사건을 또 1번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우의 수를 2번 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보다 확률이 2배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에서 그 나오는 유형이 확률보다 더 많아요. 어. 그래서 확률이 경우의 수보다 2배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적게 어렵다. 그러니까 확률에서 다루는 경우가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경우보다 더 적어.
자, 2-2번. 다음 중 확률이 1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확률이 1이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100% 일어나는 거야. 자, 1번.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뒷면이 나올 확률. 이게 100% 뒷면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자, 2번.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 이 일이 되겠어? 아니지. 자,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7보다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은? 그렇지. 이게 1이지. 이건 뭐 항상 7보다 작지. 4번.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2 이상일 확률. 그렇지. 이게 항상 2 이상이 나오지. 5번.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이건 확률이 0이죠. 그래서 확률이 1이 되는 것은 3번과 4번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54페이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그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일어났다는 거야. 알겠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일이 나온다. 이거를 A라고 했다 그래. 그럼 A가 안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2, 3, 4, 5, 6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것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사건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은 어떨 때 이걸 이용을 하면 좋으냐면 적어도 하나 문제, 예, 적어도 하나 문제는 여사건을 이용을 하면 약간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을 보자. 어느 타격 선수가 반역을 마칠 확률이 9분의 8이면 마치지 못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1에서 9분의 8을 빼서 9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어. 자, 그래서 거기 지금 1 마이너스 관역을 맞출 확률. 그래서 1에서 9분의 8을 빼니까 9분의 1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된다. 자, 2번 주머니 속에 빨간 공 3개, 빨3, 파5, 노2가 들어있어요. 그럼 4에서 몇 개야?
그렇지. 10개가 되는 거야.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1번 파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럼 몇 분의 몇이 돼? 그렇지.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파란 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2분의 1. 자, 3번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져요. 동전 2개 던지기야. 그러면 동전 2개는 속속들이 나타내면 둘 다 앞면인 경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OX, XO,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XX.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다고. 어. 자, 그러면 1번. 2개가 모두 앞면일 확률. 그러면 4분의 1. 이러면 되겠지? 자, 2번.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일 확률. 자, 이게 적어도 하나 문제라고. 적어도 하나. 알았지?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라는 건 뒷면이 한 개 이상이 된다는 거. 한 개가 돼도 되고 한 개보다 더 많아도 되고. 그러면 한 개거나 여기서는 뒷면이 2개거나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뒷면이 한 개인 경우가 2가지, 뒷면이 2개인 경우가 1가지. 그래서 요 3가지가 들어가요. 어? 그러면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사건으로 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한 개의 여사건을 생각을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나온다의 여사건. 적어도 하나는 괜찮아. 적어도 하나는 나와. 그것의 여사건은 하나도 안 나온다. 한 개도 안 나와. 어? 그래, 적어도 하나의 여사건은 한 개도 안 나온다. 한 개도 안 나와. 어? 그 뒷면이 전혀 안 나와. 그러면 뒷면이 안 나왔다는 건 뭐만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앞면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앞면만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앞면만 나왔다는 것은 요거 한 가지를 말하잖아. 그러면 그 확률이 4분의 1이 돼요. 이거를 1에서 빼면 답이 나온다. 이게 여사건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동전 2개 던지기는 총 개수가 뭐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구하거나 여사건으로 구하거나 오히려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그냥 구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쉽고 간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여사건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게 되면 이제 이게 나오겠지. 자, 답은 잘 적고 있죠? 자, 3-2번.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자, 주사위를 2개를 던져요. 그러면 모든 경우가 몇 가지야?
그렇지. 그런데 두 눈의 수가 다를 확률을 구하시고 그랬잖아.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두 눈이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그렇지. 그럼 이걸 제외하고는 다 다른 거야. 모든 경우가 36가지인데 두 눈이 같은 게 6가지가. 그럼 두 눈이 다른 것이 30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눈이 같을 확률을 구해요. 그러면 36분의 6이라서 6분의 1이니까 두 눈이 다를 확률은 1에서 6분의 1을 빼서 6분의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았지? 자, OX 퀴즈 5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답을 임으로 썼다는 얘기는 찍었다는 얘기야. 어? 5문제를 찍었을 때 적어도 하나는 맞힐 확률. 자, 그러면 OX 퀴즈는 찍어서 맞힐 확률이 얼마짜리야? 2분의 1이. 그런 게 5문제가 있는데 5개를 그냥 다 찍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이거를 그냥 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하나니까 근데 5문제였잖아. 그러니까 한 개를 맞힐 확률, 두 개를 맞힐 확률, 세 개, 네 개, 5개를 맞힐 확률을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것의 여사건을 생각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돼. 그것의 여사건은 한 개도 안 돼. 요게 여사건이야. 한 개도 안 돼. 어? 적어도 하나는 맞춰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다 틀렸다는 거야. 다 틀려. 그게 여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틀릴 확률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1에서 빼주는 거야. 그러면 5문제를 다 틀렸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맞힐 확률도 2분의 1. 그러면 이게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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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데, 그리고가 들어가니까 다 곱해주는 거예요. 틀리고, 고, 고, 고. 그래서 32분의 1 나. 이게 뭐냐? 다 틀릴 확률. 그러면은 전체에서 다 틀릴 확률을 빼면 하나라도 맞출 수 있는 것만 잡는다, 이거. 다 틀리는 거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 빼기 32분의 1이라서 32분의 31. 이렇게 구한다. 예, 이게 바로 여사건을 이용을 하는 그 확률 구하기의 위력이에요. 어? 이거 한 개 맞출 확률, 두 개 맞출 확률, 세 개 맞출 확률.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어? 이게 한 개 맞춘다 그러면 1번을 맞출 확률, 2번을 맞출 확률, 3번을 맞출 확률, 4번을 맞출 확률, 5번을 맞출 확률. 요걸 구해야 돼. 두 개를 맞출 확률은 1, 2번을 맞출 확률, 1, 3번을 맞출 확률, 1, 4번, 1, 5번, 2, 3번, 2, 4번, 2, 5번, 3, 4번, 3, 5번, 4, 5번을 맞출 확률. 요런 걸 구해야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깝깝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틀릴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는 거다. 자, 156페이지 3번. 자, 지선, 영주, 성민, 금성. 자, 네 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지선이가 맨 앞에 설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요. 모든 경우. 그럼 모든 경우는 네 명이 줄 서는 경우예요. 그렇지? 네 명이 줄 서는 경우. 그게 모든 경우.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4, 3, 2, 1. 이러면 되지. 자, 사건의 경우는 지선이가 맨 앞에 서야 돼. 그럼 네 칸이 있는데 지선이 자리가 고정이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뒤에 세 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야.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여기는, 여기는. 그래서 사건의 경우는 3, 2,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률은 4, 3, 2, 1을 3, 2, 1, 1이 분자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구한다. 자, 6번. 지호와 찬이가 탁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호가 이길 확률이 8분의 5야. 그러면 수찬이가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기는 경우는 없다. 그럼 수찬이가 이길 확률이 얼마겠어? 그렇지. 그게 답이야. 자, 그래서 답이 1번. 그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면은 또 가져와. 어, 프린트. 어. 자, 그 다음에 8번.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것도 적어도 하나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면 되겠지? 음. 그러면 한 명이면 돼. 적어도 한 명이면 돼. 의 여사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어? 그러니까 여학생을 한 명이라도 뽑으면 되는데 한 명도 안 뽑겠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뽑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표 2명을 뽑는데 남자만 뽑을 확률을 구해서 그거를 1에서 빼면 된다. 자, 그러면 남자만 뽑을 확률이란 얼마인지를 구해보자고. 그러면 모든 경우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구할 때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 그냥 2명 뽑기가 되는 거지. 몇 명 중에서 2명 뽑기야? 그렇지. 10명 중 순서 상관없이 2명 뽑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리는 2자리.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0, 여기는 9. 그런데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2로 나누는다. 그러면은 45가 돼요. 자, 이번에는 남자만 뽑는 경우를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남자만 뽑는다는 거는 여기서만 2명을 뽑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인데 순서 상관없으니까 2로 나누면 6이 돼. 그래서 남자만 뽑을 확률이 45분의 6, 3으로 약분하면 15분의 2야. 그러면 이것을 1에서 뺀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나올 확률이 나온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또는이 들어가면 더하는 거고, 와 동시에 그리고가 들어가면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주머니 속에 파란 공 4개, 노란 공 2개, 흰 공 1개가 있어요. 그럼 다 해서 7개가 있는 거야. 자, 1번 파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7분의 4 이렇게 되겠지? 2번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7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3번 파랑 또는 노랑이 나올 확률. 그러면 파랑이 나올 확률과 노랑이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1번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동전 한 개 던지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면 2분 1. 자, 주사위가 2 이하가 나올 확률. 그럼 주사위에서 2 이하라는 것은 1, 2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3번 동전은 앞면이고 주사위는 2 이하가 나올 확률. 그럼 여기 그리고가 들어가면 확률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6분의 1 이렇게 보아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합이 7 또는 11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7이 되는 경우하고 10이 되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7이 되는 경우를, 그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쭉 써보는 거야. 그러면 16, 25, 34, 43, 52, 61,
이렇게 있잖아. 자,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4, 6부터 써야 되겠지? 3, 7 뭐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4, 6, 5, 5, 6, 4. 더 없어요. 그럼 이게 6가지, 3가지니까 36분의 9.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2-2번을 보면 이제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자, A에는 빨 3, 파 6. 그러면 4에서 9개. B에는 빨 7, 파 3. 4에서 10개. 이렇게 들어있어. 그럴 때 모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모두 파란 공이 나온다는 것은 A가 파란 공이고 B가 파란 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고가 들어가니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A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6이야. B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약분을 좀 하면 3일은 3, 3, 3은 9, 2, 3은 6, 2, 5, 10. 여기 또 3 약분되네.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다 풀어줘야 되네. 다 풀어줘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1-1번도 풀어줄게. 같은 유형인 줄 알았더니 조금씩 다른 거네. 자, 1-1번. 상자 속에 1부터 20까지, 2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한 장 뽑을 때 적힌 수가 3의 배수이거나 11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 3의 배수이거나는 또는이랑 같은 말이야. 그리고 11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3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어? 8가지. 11의 배수는 2가지가 있지. 그러면 3과 11의 공배수는 33의 배수가 되니까 이 안에 없어요. 공통인 게 없으면 그냥 더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25분의 8 더하기 25분의 2니까 25분의 10이 되어서 5로 약분하면 5분의 2.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처음에는 합성수가 나오고 다음에는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주사위니까 1, 2, 3, 4, 5, 6이잖아. 그럼 1, 2, 3, 4, 5, 6 중에서 합성수는 뭐 있어?
그렇지? 자, 4, 6이야. 그러면 합성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4의 약수는 1, 2, 4지? 그러면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고야. 처음에는 합성수 이고 두 번째는 4의 약수. 그러면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분자가 2, 3은 6이라서 6과 약분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159페이지 3-1번. 토요일에 눈이 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일요일에 눈이 올 확률은 7분의 1일 때 토요일과 일요일 중 적어도 하루는 눈이 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적어도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사건은 뭐냐? 적어도 한 번만 오면 되잖아. 그러면 그것의 여사건이니까.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야.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한 번도 안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도 안 와, 일요일도 안 와. 안 와, 안 와. 알았지? 그러면 안 올 확률을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안 오고, 안 오고니까. 그러면 토요일에 눈이 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안 올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일요일에 눈이 올 확률이 7분의 1이니까, 안 올 확률은 7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이게 아니, 곱하면은 이게 한 번도 안 올 확률이 되는 거야. 이거를 1에서 빼는 거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올 확률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분해가지고 2가 되니까 7분의 4예요. 그래서 이거를 1에서 빼면 7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구한다. 자, 두 농구 선수 A, B의 자유투 성공률이 50%, 60%예요. 자, A, B가 50%, 60%.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50, 100분의 60이니까 10분의 5, 10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에서 A, B가 각각 한 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할 확률. 그러면 이 사건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뭘까요? 그렇지. 둘 다 실패할 확률이야. 그래서 이걸 구해가지고 1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패, 실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성공이 10분의 5니까 실패는 10분의 5. 성공이 10분의 6이니까 실패는 10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5분의 1을 빼면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확률이 나온다.
잘 적고 있지? 자, 4-1번. A 주머니에는 빨간 공 5개, 검은 공 7개. 그러면 다 해서 12개가 들어있고, B에는 빨 3, 검 4. 다 해서 7개가 있어요. A, B 두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어? 색이 다를 확률? 그러면은 A에서 빨이 나오면 B에서는 검이 나와야 하고 A에서 검이 나오면 B에서는 빨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니까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빨검을 구해보면 이쪽에서 빨강이니까 12분의 5, 여기는 7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검빨이면 이쪽에 검 12분의 7, 여기는 빨이니까 7분의 3.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산을 할 때 약분하지 않아요. 더 할 거잖아. 그럼 또 통분해야 돼. 그래서 계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을 한다. 12 곱하기 7 하면 84야. 그래서 84분의 20. 여기는 84분의 21. 그래서 더해주면 84분의 41. 약분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어떤 시험에서 은별이가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현선이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3일 때, 한 사람만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 합격, 여기 불합격. 아니면, 불합격, 합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면, 한 사람만 합격할 확률이 나온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자. 얘는 합격을 해야 돼. 3분의 1. 얘는 불합격을 해야 돼. 5분의 2. 합격이 5분의 3이니까. 자, 여기는 얘가 불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 얘는 합격을 해야 돼요. 5분의 3. 그래서 계산을 하면 15분의 2, 15분의 6. 그래서 더하면 15분의 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160페이지.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속하여 뽑는 확률은 주머니에 공이 있는데, 그 공을 하나를 딱 꺼내서 봐. 그리고 그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섞은 다음에 두 번째를 꺼내는 경우가 있고, 꺼내서 보고 버리고 새 거를 뽑는 경우가 있어. 꺼낸 공을 다시 넣게 되면 개수가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0개였어. 그러면 꺼내서 보고 다시 넣으면 그대로 10개인 거야. 그런데 꺼내서 보고 버리고 새로 꺼내면 두 번째는 9개 중에서 뽑게 되는 거야. 처음에 10개인데 버렸으니까 9개 중에서 뽑게 되는 거지. 그래서
꺼낸 공을 버리면은 그때마다 확률이 달라져요. 어. 다시 넣어주면 항상 확률이 똑같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배운다. 이거. 자, 1번. 주머니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6개가 있어요. 아, 빨3, 4, 6. 그러면 다 해서 9개인 거야. 이렇게 그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 할 때는 이렇게 쓰세요. 빨3, 파, 6, 뭐, 노 얼마 해가지고 항상 전체는 몇 개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라고.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내는데 2가지 경우가 있다. 어? 꺼낸 구슬을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떤 확률이냐? 처음에는 빨강이 나오고 두 번째는 파랑이 나와요. 알겠지? 자, 1번은 공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초기화가 돼서 확률이 똑같단 말이야. 공 개수가 변하지 않아. 자, 그러면 처음에 빨강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어, 약분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 확률 계산을 할 때는 나중에 막 더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또 통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약분은 계산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해주는 거야. 중간에 막 그 약분까지 하면은 그 경우의 수가 혼동이 생겨버려. 그래서 자, 9분의 3. 물론 이제 너무 숫자가 크고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약분을 하기도 하는데 어, 약분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 자, 그런 다음에 보고 나서 다시 넣어. 그러면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된단 말이야. 이제 여기에서 파랑이 나올 확률은 9분의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3, 6, 18이니까 9로 약분하면 9분의 2. 그러니까 약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경우는 다시 안 넣어. 그러면 공을 꺼낼 때마다 공 개수가 변해. 자,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겠지. 처음에 빨강이 나올 확률은 9분의 3. 그런데 이제 빨강을 꺼내서 보고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공 개수가 몇 개가 돼요? 그렇지, 8개가 되는 거야. 빨강은 2개로 줄었고 파랑은 6개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파랑이 나올 확률은 8분의 6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3, 6, 18. 그러면 9로 약분하면 2가 나오니까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빈칸 잘 채워 넣으면 되겠다. 알겠지? 자, 2번. 상자 속에 20개의 제비가 있는데, 제비가 20개가 있어요. 당첨이 5개가 있어. 제비 뽑기에서 당첨이 안 되는 것을 뭐라 그래? 꽝이라 그래. 알았지? 어, 꽝이야. 어. 자, 그래서 꽝이 15개가 있는 거야. 당첨이 5개가 있고. 이 상자에서 2개의 제비를 연속하여 뽑을 때 2번 모두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데 1번은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당이 된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야. 당당. 당첨, 당첨. 자, 그러면 처음에 당첨이 나올 확률은 20분의 5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그
제비를 보고 다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당첨이 나올 확률은 20분의 5.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꺼낸 제비를 넣지 않고 새로 뽑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20분의 5야. 근데 당첨을 꺼내서 보고 버렸잖아. 새로 뽑잖아. 그러면 새로 뽑을 때 당첨이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겠어? 어,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제는 약분을 해줘야지. 5, 4, 5, 4. 16분의 1. 여기는 5, 4, 20. 20, 20 약분하면 19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161페이지 5-1번. 자, 상자 속에 빨둘, 노류, 파사. 그러면 다 해서 12개가 있는 거야.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상자에 다시 넣은 후 공을 꺼낼 때 처음에는 빨간 공, 두 번째는 파란 공, 빨파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상자에 다시 넣었다. 알겠지? 회복을 시켰다. 그러면 처음에 빨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2. 그리고 보고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12개야. 파랑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4. 이걸 계산하면 돼. 그러면 4, 1은 4, 4, 32, 2, 1은 2, 2, 62. 그래서 18분의 1.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5-2번.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10장이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꺼내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후 한 장의 카드를 또 꺼낼 때 처음에는 3의 배수, 두 번째는 8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개수 변동이 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처음에 3의 배수, 3의 배수는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3.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4개잖아. 그래서 확률이 10분의 4. 그래서 2로 약분을 하고 또 2로 약분을 하면 25분의 3.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6-1번. 주머니 속에 12개의 제비 중 당첨이 4개 들어있어요. 제비가 12개가 있는데 당첨이 4개야. 아, 그러면 꽝이 8개구나. 정은이와 혜영이가 차례대로 제비를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데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자, 두 사람 모두 당첨이니까 당당을 구하시오. 이거지? 자, 처음에 당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4야. 그런데 이제 뽑아놓고 버려. 새로 뽑아. 그러면 두 번째 당이 나올 확률은 11분의 3.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4, 3, 12가 약분되니까
11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상자 속에 1에서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두 장의 카드를 연속하여 뽑을 때 두 장 모두 짝수가 나올 확률.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짝짝이 나와야 되는데 카드를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1부터 15를 홀수, 짝수, 개수로 나눠야지. 어? 그러면 1부터 15는 15개잖아. 짝수는 뭐 있어? 2, 4, 6, 8, 10, 12, 14. 몇 개야? 7개. 그럼 홀수 몇 개겠어? 그렇지. 그래야 더해서 15개가 나와. 그러면 짝짝이 나와요. 처음에 짝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7. 그런데 보고 버려. 그러면은 원래 15개였는데 14개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은 14분의 얼마겠어? 그렇지.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7일은 7, 7이 14, 2, 3은 6, 3, 5, 15. 그래서 5분의 1. 답이 3번이야. 자, 이제 그림에서 확률, 도형에서 확률인데, 어, 이거는 확률이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다. 어, 그래서 전체에서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가 넓이일 수도 있고 길이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겠어. 부피일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길이가 나오면 길이끼리 비교를 하고 넓이가 나오면 넓이끼리 비교를 하고 지금 우리 책에는 전체 넓이분의 사건, 해당 부분의 넓이 이래서 넓이로만 나와 있지만 실제 문제는 넓이로 나오기도 하고 길이로 나오기도 해요. 길이도 나오고 부피도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체분의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똑같은 넓이로 나누어진 원판에 한 번 화살을 쏠 때 화살이 2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2를 맞힐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 그러면 1번은 2가 반이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알지? 응. 자, 그러면 2번은 2가 지금 몇 중에 하나야? 넷 중에 하나니까 4분의 2. 3번은 2가 몇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6분의 1이지. 자, 4번은 8개 중에 하나니까 8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사실 화살을 쏠 때 말이야. 응? 화살 10개가 다 여기 안에만 들어간다. 나는 보장이 있어? 뭐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전체 넓이를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항상 이 안에 맞는다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가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관역에 10점을 맞출 확률을 구하셔. 그러면은 우리 책에서는
이것 중에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실제는 여기 중에 거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화살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 실제 문제로는, 자, 그래서 화살 쏘기 할 때는 항상 관역에는 들어간다. 관역 중에 10점이냐, 8점이냐, 6점이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자, 화살 관역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쪽은 1cm, 그리고 또 1cm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에, 단 화살이 원판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을 마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 그치?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여기에 맞힐 확률을 구해 주셔. 그런 거야. 그러면 1번,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 네, 원 넓이는 반반 파이. 자, 그래서 전체는 반지름이 2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가 돼서 4파이. 이렇게 됩니다. 4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2번, 색칠한 부분은 넓이가 얼마냐? 색칠한 부분은 반지름이 1이니까 반반 파이.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라서 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맞힐 확률은 4파이분의 파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7-1번. 다음 그림과 같이 10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한번 쏠 때 화살이 소수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럼 1부터 10까지 중에 소수는 몇 개가 있어? 어, 그렇지. 2, 3, 5, 7. 그래서 확률은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7-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20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화살을 한번 쏠 때 화살 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게 예, 전체가 20개로 돼 있어요. 알았지? 그럼 거기서 별은 몇 개야? 8개지? 다이아몬드는 몇 개야? 그렇지. 그래서 20분의 8 더하기 4 하면 되지. 어. 자, 그래서 20분의 12니까 5분의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8-1번. 자, 안쪽은 3cm고, 자, 추가가 2cm야.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색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전체는 반지름이 5가 되잖아. 그러니까 넓이는 25 파이. 그럼 이제 색칠된 부분을 구하려면 안쪽에 있는 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25파이에서 파이를 빼니까 16파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5분의 16이 답이 된다. 자, 다음과 같은 반역이 있을 때 B를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전체는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 반지름은 3이니까 파이 이렇게 돼요. 자, B의 넓이를 구해. B의 넓이. 그럼 B의 넓이는 중간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중간 원은 반지름이 2예요. 그러니까 4파이 중간 원. 가장 작은 원은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그래서 넓이가 3파이가 돼요. 그래서 확률은 9파이분의 3파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는 165까지 한번 해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는 얘네가 또 알려주면 되겠죠.